이번에는 지난 시간 이어서 y는 코사인 x 그래프를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설명을 먼저 보시면 코사인 함수 y는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는 세타의 값을 가로축에 나타내고 세타에 대응하는 코사인 세타의 값을 세로축에 나타내요.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프가 나와 있죠. 우리 이거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떤 얘기들을 했었냐면 먼저 sin x 그래프를 그렸었는데 우선은 그 단위원, 즉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생각을 하고 그 위에 있는 좌표를 P라고 했을 때 P라고 하는 점 하나에 대해서 자, 이 점을 P라고 했을 때 P의 좌표는 x, y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x라고 하는 값하고 같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자, x축 기준으로 해서 이 원점으로부터 지금 이 그린 이 선을 시초선이라고 했을 때 이 P라고 하는 점까지 OP라고 하는 선분을 그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 그쵸?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이런 삼각형을 하나를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고려해 보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세타고 여기는 이제 90도가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x라고 하는 좌표는 뭐가 되냐면 이 삼각형의 이 위치가 되겠죠. 이 위치가 x가 되고 결국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에 해당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좌표는 뭐가 되냐면 이 높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만큼의 높이를 y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삼각비로 표현을 해보면 결국에는 코사인 세타가 되더라. 그죠?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었는데 지금 빗변이 얼마냐면 단위원이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곧 x좌표가 되는 거고 y는 누가 되냐면 뭐가 되죠? y는 지금 이 삼각형에서의 높이에 해당이 되니까 그쵸?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1분의 y가 돼서 y가 된다. 그러면은 이 값이 사인 세타가 되더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는 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 값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봤고 오늘은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한번 더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탄젠트 세타도 마찬가지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그러면 x라고 하는 좌표가 곧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나는 x라는 좌표의 위치를 이제 잘 보고 그래프를 그려내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변수는 누가 될까요? 자, 여기 있는 세타겠죠. 세타가 커짐에 따라서 어떻게 x좌표가 변화하는가를 여러분이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이 축을 세타축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세타라고 하는 값은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해요.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데 세타가 만약에 이렇게 y축까지 위치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보죠? 90도니까 2분의 파이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y축부터는 2분의 8을 이제 넘어서서 자, 이 축까지 왔을 때는 180도가 되고 180도는 우리 파이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지금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범위. 그러니까 지금 1사분면에서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범위가 되는 거고 세타의 범위. 그쵸? 그리고 2사분면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부터 해서 파이까지, 즉 180도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 4분면은 자 세타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몇 도의 범위에 있는 건가요? 즉 P라는 점이 이 3, 4분면에 있는 어떤 단위원상의 점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그쵸? 파이부터 해서 2분의 3파이까지가 되는 거죠. 즉 180도부터 270도 사이에 있는 각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4, 4분면 만약에 어떤 점 P가 여기에 있다. 4, 4분면에 있는 단위원상에 찍힌다. 그러면 그때의 각이 뭐가 되냐면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만큼이 세타에 해당이 되니까 이 점에서는 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몇 도의 범위인가요? 그쵸?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 사이 즉 270도부터 360도 사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 거고 자, 몇 가지 특수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은 1, 4분면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뭘 먼저 해볼까요? 0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만약에 세타가 0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그래프 그릴 건데 세타의 위치를 보면 세타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함수 y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y는 코사인 세타를 그리고 싶다. 세타에 따라서 움직이는 y 값을 한번 찾아보자. 자, 이 그래프 그릴 거고 지금 우리 이 y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의 함수로서 y라고 그냥 표기한 거고요. 세타라고 하는 변수에 의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보려고 하고 자, 세타가 0일 때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그럼 세타가 0이다라는 뜻은 이 삼각형이 삼각형 모양이 아니라 세타가 0이면은 각도가 없는 거니까 사실 이 x축 상에 있는 거죠. x축 상에 있는 그래서 P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세타가 0일 때는 P가 지금 이 X축 상에 있겠죠.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뭐냐면 1,0이잖아요. 단위원이니까. 그래서 X좌표가 결국엔 코사인 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X좌표 1이 찍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0일 때는 자, 1이라고 하는 점에 찍힌다. 자, 1을 여기 위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응을 할게요. 즉 0,1에 대응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세타가 커졌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 30도부터 한번 해볼게요. 30도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요 각도가 30도. 자, 30도 다르게 표현하면 6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이일 때 한번 생각해 보자.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 자, 그러면 0에서부터 이제 6분의 파이. 자, 한번 이렇게 정해볼까요? 여기가 파이라고 하고, 중간이 2분의 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파이, 그리고 여기가 2분의 3파이. 자, 이렇게 우리 각의 변화에 따라서 한번 그려볼 거고, 지금 우리가 30도, 그러니까 6분의 파이니까 어디 있죠?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값이죠. 그래서 6분의 파이일 때 어디에 대응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6분의 파이일 때 그러면 요 세타각 30도라고 했을 때 지금 그림상으로는 30도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그려보면 돼요. 자, 30도면은 한 이 정도 될까요? 자, 여기 각이 30도, 6분의 파이. 그래서 요 점, 만나는 점의 위치를 P라고 하고 그 점을 이어서 삼각형,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무슨 좌표가 필요하다? X좌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요 위치 보이시죠? 여기에 위치가 X가 되고 이 X값이 결국엔 뭐다? 그쵸, 코사인 세타의 값이다. 코사인 30도의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x의 좌표는 곧 뭐가 될까요? 코사인 30도가 결국엔 x좌표가 된다. 그러면 코사인 30도 얼마였죠? 코사인 30이 2분의 루트 2였죠. 그래서 이 값이 찍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찍어보면 대략 그냥 찍어볼게요. 여기 이 정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6분의 파이일 때, 자, 이 위치가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는 특수가 3분의 파이일 때 한번 찍어보죠. 3분의 파이면은 뭐 대략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고, 자, 3분의 파이면 60도. 그죠? 60도니까 90도에 더 가깝겠네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정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3분의 파이일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3분의 파이면 60도니까 대략 자, 이렇게 2배 정도로 커져서 각이 60도가 되었다. 즉 3분의 파이가 되었다. 그러면 그때 위치가 요 P점이 되고 그때 X좌표를 생각해 보면 이 위치가 된다. 그쵸? 그래서 요 길이에 해당하는 값이 함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60도는 얼마인가요?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x값이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60도일 때는 2분의 1에 찍으면 된다. 그래서 이 정도에 여기 찍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각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이렇게 커지게 만들면서 변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물론 우리가 지금 몇 개의 점만 찍어서 살펴보고 있지만 0과 6분의 파이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각이 존재하죠. 6분의 파이랑 3분의 파이도 물론 그 사이에 많은 각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걸 다 찍어볼 수는 없죠. 그래서 대략의 개형을 보기 위해서 몇 가지만 특수각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2분의 파이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파이일 때는 세타가 이렇게 커져서 여기에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P가 여기에 있고 x, y다. 그때 x 값을 보자라는 거예요. 사인 세타면 y 값만 보면 되고 코사인이니까 x 값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x 값 얼마죠? 이때 대응하는 x 값은 자, 이렇게 내려가 보면 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되면 x 값이 0이 되니까 자, 2분의 파이에서는 값이 0에 찍힌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지금 경향을 보면은 점점 감소하고 있죠. 그거 그대로 이어볼게요. 자, 요런 형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구간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면 몇 사분면? 그쵸, 2사분면에 해당하죠. 2사분면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각이 이제 2사분면까지 확장돼서 커졌다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각이 여기서부터 시초선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2사분면 사이에 있는 어떤 각 여기를 P라고 해보자. 자, 그럼 그때 P의 무슨 좌표? X좌표를 관찰하자.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사분면에 있는 무슨 각이든 간에 이 P의 위치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즉 세타 값에 따라서 P의 좌표도 결정이 되겠죠. 세타가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그럼 그 P의 X좌표가 필요한데 X좌표는 지금 어때요? 2사분면에서 몽땅 다 음수값일 수밖에 없죠. 여기에 찍힐 거니까. 그죠? 그래서 X값이 음수니까 결국엔 코사인 세타 값은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음수 값에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타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에 지금 값이 다 찍히게 된다는 소리겠죠. 자, 그럼 값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자, 지금 P가 이 위치에 있다. 자, 그럼 그때의 X값은 어때요? 여기에 찍히겠죠. 자, 그럼 0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생각했을 때 1보다는 작은 값에 찍히는데 음수값이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서 세타가 점점 커져서 만약에 이렇게 커졌다. 즉 P가 이 위치에 있다. 세타가 커졌다. 지금 찍어본 이 P보다 조금 더 큰 세타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때 X값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에 더 가까운 값이 되는 거예요. 그쵸? 지금 요 두 점만 비교하면 이렇게 두 점만 비교했을 때, 그죠? 처음에 찍은 거랑 세타를 더 늘렸을 때는 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이 이사분면에서는 세타 값이 늘어남에 따라서 마이너스 1에 더 가까워지는 값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에 가까워지는데 점점 가까워져서 파이일 때 마이너스 1이 돼요. 왜 파이일 때 마이너스 1이 되냐면 파이라고 하는 것이 자, 시초선으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 때가 세타가 파이인 거죠. 180도. 그러면 그때의 P점은 여기에 찍힌다. 근데 이 위치의 이름이 뭐예요? P 마이너스 1,0죠. 지금 좌표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때 X값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 X값이 코사인 세타 값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 찍힌다. 언제? 파이일 때. 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1에 이렇게 찍힌다. 그래서 지금 그 경향을 여러분이 보면 1사분면에서는 양수값인데 누가? x값이 양수값인데 점점 줄어들다가 2분의 파이에서 0이 되고 2분의 파이에서 파이로 갈 때는 2사분면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음수값이 되고 점점 음수값인데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는 값.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자, 이 범위가 1사분면 이 범위는 2사분면. 자, 그 다음에 여긴 어딜까요? 3사분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범위가 이제 4사분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3, 4분면 이제 그림 그릴 수 있겠죠? 3, 4분면 어디예요? 지금 뭐 이런 점에 찍혔을 때 자,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세타가 이렇게 이 정도 각. 그러니까 몇 도 정도 될까요? 그쵸? 3, 4분면 각이니까 예를 들면 어떤 각?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은 각. 그런 세타에 대해서는 x값이 얼마가 되는가 한번 보세요. x값이 이 점 P를 한번 생각해 보면 x값은 어디쯤에 찍히냐면 요 정도에 찍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데 일단 이만큼의 거리예요. 근데 세타가 이제 더 커졌다. 3, 4분면상에서 더 커져서 P점이 여기에 위치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타가 이렇게 커져서 이러한 세타. 그러니까 좀 전에 본 이 세타보다 조금 더 큰 세타.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P점의 X좌표를 관찰했을 때 X좌표는 거리가 더 줄어들었으니까 처음에 본 세타랑 비교했을 때 즉, 이 세타랑 이 세타를 비교했을 때 x값은 줄어들었죠. 0에 가까워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P라는 점이 만약에 이 위치에 있다. 즉 Y축상에 있다. 그럼 여기에선 세타가 몇 도란 뜻인가요? 자, 이렇게 돌아서 27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된다? x값 찾아보면 0이죠. 그래서 0에 가까워지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음수값이긴 한데 x는 음수값인데 어떻게 돼요? 점점 0에 가까워지더라. 자, 그래서 그래프를 연결해 보면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음수값이니까 이렇게 커지면서 0에 가까워지는 0이 되는 자, 요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 4분면 이제 완성해 볼게요. 4, 4분면으로 가면 어때요? 자, x값 이제 관찰해 보자. 만약에 4, 4분면상에 자, 세타가 존재한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여기에 P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 P점의 X좌표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X축상에 있고 양의 방향이죠. 지금 X축 양의 방향. 그러니까 X값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4, 4분면에서는 X값이 다 양수가 나올 거고 코사인 역시 양수값이 된다. 그리고 세타를 키워보면 여기에서 이제 세타를 더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더 키웠을 때는 이렇게 P점이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 그때 X좌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이때의 X좌표하고
지금 요 위치에서의 P의 X좌표를 비교하면 누가 X가 더 커지죠? 그죠? 빨간색 P점의 X좌표가 더 길이가 크겠죠. 그래서 점점 커지고 결국엔 X는 어디로 근접할 수밖에 없다? 1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분의 3파에서 2파이까지 사사분면에서는 2파일 때 정점 1을 찍으면서 점점 커지죠. 그다음에 양수일 거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하나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파이 이상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2파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2파이인데 그 이상이 되면 이제 2파이 이상의 값이 되면서 각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다시 또 아까 그렸던 그림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게 주기함수의 특징이죠. 그래서 2파이부터는 다시 이 0도에서 시작했던 것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그림이 다시 이렇게 똑같이 붙여넣기가 되면서 쭉 반복이 되는 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수 범위에서 세타가 음수일 땐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음수 범위에서는 어떻게 될까? 음수는 세타 어떻게 만들면 되죠? 지금 여기 x축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다시 거꾸로 세타를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이쪽, 즉 시계 반대 방향은 양의 방향이라 해서 플러스 세타라고 생각하면 되고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세타예요. 그러니까 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30도만큼 갔다. 그러면 여기 P라는 점이 이렇게 위치하고 이 각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0도. 즉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음수각에 대해서는 x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관찰하면 된다. 우린 지금 코사인 세타를 그릴 거니까. 자, 그래서 이 P의 위치는 자, 이 P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그때 x좌표란 말이에요. 그쵸? x좌표 어디에 있어요? 1보단 작고 지금 단위원상에서 지금 반지름이 1인 거니까 1보단 작은 값인데 양수값이죠. 자, 그리고 자, 만약에 마이너스 60도가 되었다. 이렇게. 자, 그럼 그때 P는 여기에 있다. 그럼 그때 X값은 어디에 있나?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타가 음의 방향으로 커지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0도에서 마이너스 90도까지 요 사사분면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x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 방향으로 지금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두 개밖에 안 찍어봤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세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우리가 한번 관찰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양의 값이긴 하지만 0에 가까워지도록 감소하고 있다. 이 방향으로 갈 때 이렇게 감소하면서 그려지고 0에 찍힌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 이렇게 갈 때. 마이너스 세타니까 거꾸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세타의 범위에 따라서 x의 위치를 여러분이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한번 관찰을 해보면 자, 세타가 이제 이렇게 자, 여기에 있다. P점 x값 관찰하면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죠.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늘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그림이 그려질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고 자, 세타가 이제 음의 방향으로 조금 더 커졌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세타를 요만큼이라 생각하고 그러면 그때 P점은 여기고 그때 x값은 여기고 자,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세타를 늘려봤더니 세타를 어떻게 음의 각으로 크게 만들어 봤더니 주황색 점하고 지금 까만색 점하고 보면은 음의 값이죠. 둘 다 음수 값인데 누가 더 커요? 값은? 그죠? 까만색 값이 더 크죠. x 그 길이로 봤을 때. 그래서 x 값이 더 커진다. 즉 파이까지 갔을 때 마이너스 파이까지 봤을 때는 음수긴 하지만
마이너스 파이로 가까워지면 커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1로.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나머지 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세타를 뭐 여기에 두고 이제 2, 4분면에 거꾸로 이렇게 와서 세타다라고 생각하고, 즉 마이너스 세타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어보면, 또 그어보고 했을 때 x값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걸 관찰해서 그래프로 대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응을 시켜보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 처음에 그렸던 0부터 2파이까지의 요 모양이 양쪽으로 쭉 붙여넣기 되면서 확장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y는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 교재 강의 안에서는 y는 코사인 x다라고 두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자, 이렇게 썼을 때 이게 변수고 이게 함수값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지, 우리가 봤던 이 x축과 y축의 이 xy를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선 단순히 코사인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그런 대응 관계만 보는 x와 y인 거고, 우리 그림 그릴 때는 세타와 y라고 써가지고 y는 코사인 세타 그린 거죠.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타 대신에 변수를 x라고 보고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더 정확하게 쓴다면, 우린 세타에 대해서 그렸지만 변수를 이제 x라고 본다면 여기 이제 x라고 이렇게 써주면, 그럼 우리 그림 그릴 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단위원 있으면 내가 이 각을 x라고 보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변수를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한번 볼게요. 자,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 지금 그린 거, 정리되어 있는 거 여러분이 이 그래프 눈여겨서 잘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정의역 한번 봅시다. 자, 정의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첫 시간부터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했는데, 이 그래프의 정의역은 뭐가 될까요? 정의역은 이제 x라고 하는 요 축상에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이 함수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실수 전체죠. 어딘가 이렇게 정의가 안 되거나 끊어져 있는 그래프가 아니니까 전체 실수에 있는 x들을 다 모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고, 치역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그림 그렸을 때 봤듯이 1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이 최소 최대값이 되면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y의 모임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y는 실수 안에 있는 모든 y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 그래프는 우함수, 즉 이 함수는 우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우함수 정의도 했었잖아요. 우함수는 어떤 성질이 있었다? 자, fx하고 f의 마이너스 x하고 같다. 즉 x 값이든 마이너스 x 값이든 자, 넣어보면 함수 값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파이일 때 마이너스 1인데 파이 대신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파일 때를 봤더니 그때도 마이너스 1이에요. 즉 함수값이 이렇게 서로 같아요. 하나는 파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파이예요. 둘의 차이는 마이너스 1배죠. 그래서 x를 넣든 마이너스 x를 넣든 함수값은 같더라. 자,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가 우함수예요. 자,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접었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런 y축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고 한다. 자, 이런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했던 sin x는 어디 대칭이었나요? 원점 대칭이니까 기함수라고 부르죠. 자, 이런 성질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이다. 눈으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주기는 2파이다. 주기라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의 사이클, 그러니까 최소의 사이클이었어요. 이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한 마디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요 그림이 지금 요렇게 지금 또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하나의 마디가 이 파이고, 그래서 이 파이를 우리가 주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 x 그래프도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자, 이미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탄젠트 세타라고 놓고 우리 그림을 그릴 건데 똑같아요. 탄젠트 세타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 단위원 하나 다시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볼게요. 자, 탄젠트는 우리가 어떻게 정했었냐면 단위원에서 뭐가 될까요? x분의 y가 되죠. 우리 앞에서 사인이랑 코사인 어떤 좌표에 대응하는지 같이 봤어요. 코사인 세타는 x값이고 사인 세타가 y값이다. 그런데 x분의 y가 탄젠트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세타가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이다. 그럼 그때에 대응하는 P점이 있을 거고 그때 X좌표, Y좌표가 있을 거예요. 그때 X분의 Y의 B가 바로 탄젠트 세타 값이 된다는 소리예요. 즉 우리는 그래프 그릴 때 어디에 집중한다? X와 Y 모두에 집중해서 X분의 Y 값이 어디에 찍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타가 만약에 0이다. 몇 개만 이제 우리가 또 찍어보면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은 알 수가 있죠. 물론 모든 세타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자, 세타가 0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타가 0이라면 P점은 여기에 위치할 거예요. 맞나요? 그쵸? 세타 0이니까 지금 각이 아예 없는 상태. 그래서 이 X축상에 있는 P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때 P는 1,0인 거고 그때 x분의 y를 생각하면 그게 바로 탄젠트 제로가 되는데 x는 지금 1이고 y가 0이니까 0이구나. 그래서 탄젠트 0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타가 0일 때는 값이 0에 찍힐 거예요. 자, 요렇게 지금 우리가 가로축 세타, 세로축 y라고 생각했을 때 그림 그리는 거고, 자, 세타가 이제 조금 커졌다. 자, 이번엔 한번 45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세타가 범위가 커져서 이제 45도 정도. 자, 여기에 P점이 있다. x, y. 자, 여기가 45도. 그러면 우리가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4분의 파이에 위치했을 때, 즉 탄젠트 4분의 파이는 얼마가 될 것인가? x분의 y라고 볼 수 있고 이때 x값과 y값을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 x의 위치는 뭐가 되죠? P라는 점에서 x축으로 이렇게 리스트릭션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x값은 1보다 작고 y값도 어떻죠? 1보다는 작고 이런 x와 y에 찍히게 되겠죠. 자, 근데 탄젠트 45도 우리 얼마였나요? 1이었죠. 그래서 x분의 y의 b가 1이 된다. 자, 그럼 45도일 때는 1에 찍으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45도가 되었을 때, 즉 4분의 파이일 때 이때는 1에 찍히더라. 자, 요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개형을 이제 잠깐 볼 건데, 자,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즉, P가 여기에 찍혔을 때. 세타가 점점 커져서 이제 2분의 파이까지 위치했을 때. 그러면 그때 x, y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때의 P점을 한번 관찰해 보면 x는 0이고 y가 1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x분의 y를 하면 얼마가 되죠? 0분의 1꼴이 돼서 정의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에서는 정의가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는 우리가 정의가 안 되니까 이 2분의 파이 지점은 이렇게 정의할 수 없는 구간으로 남겨놓을게요. 자, 이렇게 남겨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2분의 파이까지 안 가더라도 그 직전까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자, 세타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아주 2분의 파이에 가까운 세타. 이런 세타에 대해서 P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P는 어떤 형태일까요? x, y인데 x 값은 어디에 가까운 값? 이렇게 내려서 보면 0에 굉장히 가까운 값이고요. 그 다음에 y쪽으로 가보면은 1보다는 작지만 1에 굉장히 가까운 값이에요. 그러니까 x분의 y라는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면 x 값은 0에 엄청 가까운 값이 돼 y 값은 1에 가까운 값. 그러니까 1보다는 작지만 1에 가장 가까운 값. 뭐 이런 형태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생각하면 x는 0.0000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y 값은 1보단 작지만 1에 가장 가까운 뭐 0.9999.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값을 우리 풀어주면 어떻게 됐나요? 지금 분모가 지금 소수점으로부터 6칸을 보내주면 똑같이 어떻게 되죠? 이 값이? 이런 값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분모가 엄청 작은데 0에 가깝고 분자는 1에 가까운데 1에 가까운 어떤 큰 값. 이렇게 생각해 주면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값보다 굉장히 큰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게? 지금 요 값 있죠? 요 p에 가까워지게, 즉 세타를 2분의 파이에 아주 가깝게 만들어주면 이 x분의 y란 값은 어디로 가까워진다? 엄청 커지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호로 생각하면 무한대로 커지는 거죠. 그래서 2분의 파이로 가까워짐에 따라서 점점 커지는데 무한대로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2분의 파이에선 아예 정의가 안 되고 그 근처로 아주 가깝게 보내게 되면 자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 값이.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2분의 파이로 가까워짐에 따라서 쭉 커지는데 이 선은 넘지 않도록, 왜냐하면 2분의 파이에선 정의가 안 되었으니까 지금 그 점선에는 만나지 않도록 그림을 그려주고 자, 그리고 이 사이에서는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자, 4분의 파이에서는 1을 지나고 이렇게 스무스한 곡선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물론 이 사이에 있는 각들이 또 있죠. 0과 4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각 30도도 있고 요 사이엔 60도도 있고 그 각도 찍어보면 x분의 y 비율을 찍어보면 어디에 대응되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의 스무스한 곡선이 나오더라. 자, 지금 우리가 그린 이 구간은 어디냐면 0과 2분의 파이 사이, 즉 1사분면에서 관찰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사분면으로 한번 가보면 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P라는 점이 이제 점점 커져서 즉 x세타라고 하는 각도가 커져서 2사분면에 위치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 여기에 P가 있다. 자 그럼 어떻죠? 그 다음에 좀 더 세타를 키웠을 때 P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P점의 위치를 이동시키면서 여러분이 관찰하시는 거예요. X분의 Y를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X분의 Y인데 지금 우리 이 Y축상에 있는 자, 요 점 보이시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였죠? 무한대로 발산. 그런데 여기서 세타가 조금만 더 커지면 이제 이런 형태. 요 P. 이 P에서는 우리가 X분의 Y의 모양이 어떨까요? X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고 Y는 여기에 있네요. 자, 그럼 X는 음수고 Y는 양수인데 모양이 어때요? X값은 0에 가깝고 Y는 1보다 작은 값이고 그럼 어떤 모양일까요? 좀 과장해서 생각하면 자, 여기의 값을
마이너스 0.5라고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이때 이 p의 y 값은 1보다 좀 작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0.9라고 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5분의 9. 그러니까 뭐 한 마이너스 2 정도 되는 값인 거죠. 그래서 세타를 이렇게 2, 4분면에서 키워보니까 그때에는 음수 값이 나오더라. 그리고 파이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 요 각에서는 2분의 파이보다 조금 더 큰 각에서는 음수 값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2 정도 이렇게 찍히는 거죠. 이렇게 찍히고 그 다음에 좀 더 극한으로 몰고 가볼게요. 자, P라는 점이 여기가 아니라 아주 Y축에 더 가까운 여기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X값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그때 Y값. 자, 이렇게 두 개 생각해 보면 x분의 y인데 x는 여전히 음수고 y는 양수인데 x는 더 0에 가깝고 y는 더 1에 가까워요. 그러면 어떤 형태일까요? x분의 y가 x는 더 0에 가까운 음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런 값. 그리고 y는 1에 가까운 값.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 엄청 큰데 음으로 많이 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파이를 딱 벗어나는 순간에는 엄청 작은 값이에요. 그리고 점점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자, 이렇게 세타 값이 y축에 가까울수록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대신에 요 선은 넘지 않는 값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파이로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자 이런 상황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P가 여기 있다. 즉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x분의 y는 마이너스 1분의 0이니까 0이 되는 거죠.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가 될수록 0에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x분의 y의 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기까지도 충분히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파이 이후에는 어떻게 그리면 되죠? 여기 이후의 그래프는 자, 여기에 상황을 한번 집중해서 보는 거다. 3, 4분면에서 한번 보자. 그럼 파이에서 어디까지? 2분의 3파이까지. 요 사이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x분의 y는 일단 어떤 값이 되나요? P가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그러면 x, y인데 x도 음수, y도 음수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이 어디 그려지겠어요? 세타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요것도 여러분이 x분의 y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대신에 2분의 3파이라고 하는 요 y축상에 있는 값에 딱 도달했을 때는 자, 여기에 P가 있다. 어떻죠? 그러면 x, y 했을 때 x분의 y인데 x가 지금 0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x분의 y를 생각하면 0분의 마이너스 1이 돼서 역시 정의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때 역시 2분의 3파이라고 하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 선에서는 그릴 수 없고 거기에 가까워지게는 그릴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어떻게 될까요? 세타가 음수일 때 여기 지금 왼쪽 상황을 보면 여기는 어떻게 그리죠? 우리 앞에서 연습한 것처럼 세타를 이제 거꾸로 생각해 주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마이너스 세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고 그때도 여러분이 P라는 점을 하나씩 찍어 가지고 대략 개형을 한번 완성해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넘어설 수는 없는 정의되지 않는 지점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점선으로 표현한 이 부분을 한번 공통점을 보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규칙성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선에서 우리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게 될지, 어디서 정의가 안 될지 생각해 보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부분에서는 정의가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본 것처럼 0분의 얼마, 0분의 1, 뭐 0분의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될 거기 때문에, 자, 분모가 0인 순간에는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런 x값들, 그러니까 세타가 이런 값일 때는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규칙을 보면 분자에 파이, 3파이, 5파이 이런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홀수 곱하기 파이인 거죠. 그래서 2분의 어떻게 쓰면 되죠? 우리가 n을 정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모든 정수라고 생각하면 n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될까요? n이 0일 때 2분의 파이, n이 1이면은 2분의 2파이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자, 홀수를 나타내려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n이 0이면 1, n이 1이면 3, n이 2면 5, n이 3이면 7. 그쵸? n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n이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이렇게 되는 세타값 이것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보자. 그러니까 이 선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탄젠트 세타의 그래프도 한번 같이 그려봤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라고 했네요. 자, 마찬가지. 여기서 x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x, y라고 했을 때 이 단위원에서의 x는 절대 아니고요. 이 x는 각을 의미하는 변수다라고 생각하시고, 탄젠트 함수 y는 탄젠트 세타, 우리 앞에서 그림 같이 그렸죠. 그래서 세타는 가로축이었고 그에 대응하는 탄젠트 세타를 우리가 점으로 찍어서 그걸 다 연결했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x, y라고 표기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생각했고, 점근선 지금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정의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때 정의역은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돼선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이 점선으로 표현한 이 부분이 점근선인데 여기선 x값이 정의가 안 되고 있죠. x는 여기에 없어요.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정의역에서 빼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2분의 얼마가 되나요? 2분의 2n 더하기 1파이. 그리고 n은 그냥 정수 전체. 그래서 n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모든 정수를 다 대입했을 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빠지게끔, 그게 안 되는, 그렇지 않은 x만 모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점근선에 있는 x만 다 빼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의역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치역은 y가 있는 범위죠.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쭉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y의 범위는 뭐 제한받는 게 없죠. 사인이나 코사인은 우리 y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밴드 형태 그 안에 다 들어왔는데 탄젠트는 그런 게 없어요. 그쵸? 그래서 치역은 실수 전체에 모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오드 펑션이다, 기함수다라고 했는데 왜 기함수인가요? 모양을 딱 보니까, 그쵸?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 대칭이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대칭인 모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고 기함수의 정의가 뭐였냐면 f의 x하고 f에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같은 건 우함수고 마이너스 1배 차이 나는 게 기함수였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만 한번 찍어보면, 자, 4분의 파일 때 우리 얼마였죠? 1이었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일 때는 그래프에서 보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1이네요. 그쵸?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일치한다. 그래서 지금 요 식을 만족한다. 자, 어떻게 만족하냐면, 자, 4분의 파이 집어넣었을 때 1이었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1배를 하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하함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한번 생각해 보면 최대는 없죠. 왜냐하면 점점 커지면서 그냥 무한대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 점근선 주변에서. 그래서 최대값 없고 최소값 역시 점점 작아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최소값도 없어요. 자, 그리고 주기는 여기에서 코사인과 사인이 주기가 2파이였던 반면에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돼요. 왜 파이인지를 보면 지금 자, 여기서 보면 점근선 두 개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의 거리가 파이죠. 요 사이에서의 그래프 모양을 보면 자, 이 모양이 지금 양쪽으로 쭉 복사돼서 붙여넣기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하나가 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를 파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세개 그래프, 지난 시간부터 해서 세개 그래프 한번 같이 그려봤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걸 우리가 매번 세타에 따라서 계속 그려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형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다. 그리고 주기가 어떻게 됐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결과만 일단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고, 물론 과정을 우리가 같이 했기 때문에 결과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죠. 결과를 기억해서 그걸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